층간소음은 개인들의 갈등 단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하지만 그간 외면했던 것도 현실인데요. 경실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 외에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토부가 예고했던 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번 대책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실련에서는 정부가 이제 초강수를 둬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포장은 그렇게 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라고 이제 비판 성명을 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실측 검사를 2에서 5%만 이제 샘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검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후 확인제 그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2에서 5% 얘기했던 그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여서요. 실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준공 승인을 못 받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과는 좀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이 조금은 없다. 좀 우려의 시선이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기준을 강화하면 분양가가 올라서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 엄청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좀 그대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원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상향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과 공기의 층간소음 기준 준수 비용 등은 이미 반영돼 있다.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한 회사라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건설사들이 뭐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저는 그 스스로가 제대로 그동안 안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분양가 요 관련해서는 이렇게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좀 그대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에게 좀 마치 엄청난 부담이 생긴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시민들의 안전이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건설사들이 조금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경실련이 층간소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표본검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인데 이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동일한 설계 시방서라고 하더라도요. 그 작업자의 숙련도라든지 시공 품질 관리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이게 현장에서 그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그 준공 시 그 현장에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층간소음 그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전수조사가 아닌 2에서 5%만 이제 샘플 조사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95에서 98%는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장에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5년 내에 20% 하겠다. 뭐 10년 내에 50% 그리고 나서 이제 전수조사로 나아가겠다라는 적어도 그런 장기 로드맵 정도는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좀 시민들이 그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뭐 2에서 5%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20%로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경실련이 또 다른 대책으로 층간소음 표시제, 또 후분양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층간소음 표시제는 이제 모든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차단 성능 등급을 각 세대별로 뭐 현판이나 온라인에 이제 공개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주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등급을 보고 자기가 살 집의 그 층간소음 등급을 보고 뭐 돈을 더 조금 분양가를 좀 더 내더라도 1등급에서 살겠다. 아니면 이 층간소음 등급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 소비자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건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분양제 역시 좀 마찬가지인데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사업주체가 건축 공정을 100% 완료한 후에 그 실측, 그 층간소음 실측 가능 시점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하자가 없는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가장 깔끔하고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뭐 앞으로의 어떤 법 개정이나 신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정부의 관리 감독이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좀 빨리 법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층간소음 관련된 법들이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이렇게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좀 하루속히 좀 제정해서 좀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경실련 윤은주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